자, 유신고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15번 문제랑 그리고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까지 총 4가지 문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틀린 문제 위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문제 아니고도 이거 헷갈렸어요, 이거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피드백 요청해 주세요. 자, 15번 한번 볼게요. 다음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2개씩 고르는 문제라서 전혀 어려울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대동단결 선언은요,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모인 독립운동가가 이 동제사라고 하는 조직하였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을 하고 이 대동단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은 1917년이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나요? 선생님, 민족 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인물 우리 다 이름 알고 있습니다. 신규식, 그리고 박은식, 민족주의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신채호, 민족주의사학자 신채호 선생님, 또 조소왕, 삼균주의 조소왕 선생님, 그리고 박용만, 대조선 국립궁단의 박용만까지. 와, 아는 이름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포함한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성의문이 바로 이 대동단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대동단결 선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917년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 같아? 맞아요. 정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정부에 관한 내용, 임시 정부 수립에 대한 민족대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보기 한번 볼게요.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자,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답이 아니죠. 1919년 3월 1일 고종께서 돌아가신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이뤄졌던 이 3.1 운동은 X겠죠? 연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주권재민사상이 들어가 있다. 주권재민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 들어가 있고요.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민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정부 수립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오케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신규식, 박용만, 신채호 선생님들, 신규식, 신채호, 박용만 선생님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그럼 대한민국민회는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민회는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때도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대한민국민회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결성됐었던 우리 독립단체였는데, 무엇을 계기로 1910년대에 결성이 됐었고요. 무엇을 계기로 장인환 선생님과 그리고 정명훈 선생님이 왜 자꾸 정명훈 선생님이 친일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면서 이 의거 활동을 통해 정말 여러 개로 퍼져 있었던 한인단체가 통합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민회로 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잔인한 정명훈의 스티븐스 사살, 의거 활동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조서에서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같이 내용 한번 확인 먼저 해볼게요. 에어컨 틀고.
네, 내용 다들 읽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태왕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왕을 부르는 표현이 많이 격화가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이태왕? 맞아요. 고종입니다. 고종의 국장전이래도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고 일반 민중을 선동하고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소동을 부른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들은 우리 민중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독립을 축하함과 동시에 이태왕 전하의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종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었던 대규모의 무슨 운동이야? 만세만세를 불렀던 만세운동이네요. 이것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었던 무슨 운동이야? 3.1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안유지법이 적용을 받았다. 저기 보기 보이시죠? 밑에 있는 선지가 안 보여서 선생님이 문제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1925년대에 일제가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야?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일본이 계속 천황이 왕이 될 수 있게끔 천황제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 선생님 갑자기 왜요? 잘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얘네들.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잖아. 이때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일본인들이 누굴 탓하게 되겠어? 천황을 탓하게 되는 거야, 일왕을. 왜 탓하게 됐어? 아니, 만약에 진짜로 일왕이 잘만 했었으면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까? 라고 하면서 일왕을 탓하게 되니까, 일왕에 대한 입지가 낮아지네? 이거를 다시, 왕은 내려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 하나는 더,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던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막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용했었던 거 치안유지법이었다. 연도까지 1920년대. 자, 중요한 포인트는 1910년대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1910년대에 3.1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미주 지역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 요것 또한 무엇입니까? 맞아요. 정답이 되는 것이죠. 미주 지역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또 박용만 선생님의 대조선 국립국단. 자, 여기 다 같이 적어 놓을까요? 박용만 대조선 독립군단으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에서도 다양한 3.1 운동과 같은 시위가 전개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28 독립선언문, 자, 3.1 운동에 영향을 준 거 세 가지. 무독립선언서 어디였죠? 만주 길림.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28 독립선언서는 일본 동경의 YMCA 회관에서 우리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어? 한일 강제 병합은 어떻게 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조곤조곤 따지고 들었다 그랬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28 독립선언문,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 우리나라 안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태화관과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이야기했었던 독립선언문은 무슨 내용이에요? 5등의 2의 우리 조선은 오늘부로 독립군임을 선언하노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요거는 정답이 아니었죠. 자, 우리 3.1 운동을 쉽게 정의하자면은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3.1 운동 배경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지. 1917년에 이제 레닌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이야기했고, 1919년에는 맞아요. 이
1919년에는 뭐가 끝났어?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어. 1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다 같이 패전국들도 승전국들도 모여가지고 뭘 맺을 거야? 그렇지, 조약을 맺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는데, 이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야, 식민지 국가들아,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희들의 나라는, 너희의 민족은 미래는 누가 정하는 거야? 너희가 정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1차, 2차, 3차. 1차는 당연히 우리 이 독립선언문을 읽고 확산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불을 지피다 라고 해서 점화기라고 표현을 해요. 민족대표 33인의 성명이 담긴 이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일부는 체포가 되었었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왜 우리 민족 대표들을 안 와? 대부분의 민족 대표들은 이제 종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 학생들이랑 시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오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우리라도 낭송을 해야겠다. 탑골공원 앞에서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점차 확산이 됐던 시기가 점학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표적으로는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유관순 열사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천안, 맞아요, 병천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우네 장터에서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디로 확산되는 거야? 도시로 확산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 확산기. 자, 도시로 확산된 다음에 점차 농촌으로도 확산되는데, 자, 이 농촌 확산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1910년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 1910년대 정말 힘들었잖아. 왜? 토지 조사령으로 경작권도 인정 못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독립선언문 안에서도 비폭력 투쟁이었었단 말이야. 무장투쟁이 아니었구나, 비무장투쟁이었구나,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라고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 3차 농촌 확산기 때는 점점점 무장시위의 양상을 띠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요것이겠죠?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내용은 이제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연도 맞추는 문제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요것은 그렇지, 원산의 한 석유회사 노동자들이 일본의 감시, 그 노동자 구타, 이제 뺨을 때렸었죠. 요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원산 총파업. 연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었는데 기억나실까요?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 이제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이 시기에 뭔가 노동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원산 노동자 연합회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잖아. 노동자를 때리고 말도 안 되는 노동을 시키고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파업을 했던 시기였다. 사회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실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타이핑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가 있었네요. 자, 신간회 지부에서는 활동하는 청년. 자, 신간회는 1927년에 조직이 되었었죠. 그래서 신간회 지부에서 활동하는 청년의 모습도 이 시기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거는 약간 킵을 해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놔두고요. 조선물산 장려의 창립식에 참여하는 학생. 자,
조선물산 장려회는 이제 1920년대에 만들어졌었죠. 20년대 초반입니다. 20년대와 22년대에 이제 두 번에 나눠가지고 만들어졌었어요. 각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주룡의 구공농성 소식을 전해 듣는 노동자. 선생님, 강주룡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강주룡 누구입니까? 이른 아침에 평양에 있는 이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요, 평원 고무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평양 고무 공장. 야, 얘들아, 고무 공장이라고만 이야기해도 고무 냄새 확 나지 않니? 실제로 이분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와, 우리는 양철 지붕 아래에서 이 뜨거운 하루를 안고 거기에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노동을 한다는 거야, 얘들아. 아, 너무 슬프잖아. 근데 그 역한 고무 냄새를 맡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최저임금이 인하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대. 그러면 임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느니, 임금을 못 받고 일하느니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하다 죽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강주룡 선생님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 1931년 5월 16일에 이제 총파업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저기 위에서, 왜? 지붕 위니까 위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공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공농성 소식을 전해 듣는 노동자, 요것도 이게 이제 이 당시의 사회 모습, 지금 이야기하는 고발하는 사회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한국신민 서사 암송의 불만을 토로하는 교사, 그리고 군함도는 이제 1940년대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보았었던 모습이었죠. 요거는 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워워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오직 혁명으로서 할 뿐이니 민중은 우리 혁명의 중심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 우리 무장독립론자의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지. 조선 혁명 선언입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했었던 단체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김원봉이 이제 수립해였었던 의열단, 의로운 일을 열렬히 행하는 단체, 의열단입니다. 자, 그러면 의열단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의봉창 의거,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 활동은 1931년부터 1932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침체되었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것인데요. 가장 먼저 이봉창 선생님께서 찾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이 의심했었다 그랬잖아. 일본말도 너무 잘하고 술을 먹으니까 일본 가요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일본에서 살던 이봉창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가 조선인인데 나는 그럼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왔었던 거야. 실제로 정말 자금난 때문에 힘들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봉찬 선생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댔잖아. 그래서 이봉찬 선생님이 일어를 잘하시니까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타오면 이제 이 봉급을 받아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랑 같이 국수를 삶아 먹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봉찬 선생님은 이러한 히로히토에게 직접적으로 수류탄을 투척했으나 이 의거 활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됐지만 이 활동으로 인해서 또 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활동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봉길 선생님이에요.
윤봉길 선생님이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활동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일왕의 생일 축하연이 열렸을 때, 축하 파티가 열렸을 때, 이때 많은 이제 일본인 군인 간부들을 사살하는데 성공했었던 상하이 훈커우 의거 활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봉창 선생님은요,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김원봉 등의 주도로 결성되었었다. 신흥 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이제 중축으로 해가지고 결성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만들어졌던 거는 1932년에 였어요. 어디에서 조직됐냐면 난징에서 조직이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국민당의 장개석의 지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학교예요, 선생님? 조선의 혁명을 위한 간부를 만드는 학교래. 그럼 뭐겠어요? 맞습니다. 군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물론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를 했었죠. 당시에 고종께서 강제퇴위 됐을 때는 1907년이었었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앞서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오세요.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종께서 강제퇴위가 됐었었지.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 대표적인 단체는 이제 1906년도에 이제 설립되었었던 대한자강회가 있어요. 대한자강회는 이제 이권수운동, 국민참정권운동, 자유민권운동 등을 이제 했었던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니은과 디귿도 이번에도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마지막 영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